가난한 노파, 고급 병원에서 쫓겨나. 충격적인 진짜 신분. 뜨거운 여름 햇살이 장렬하는 정오. 아스팔트는 녹아내릴 듯 뜨겁게 달궈진 채 호안가 국제병원 정문 앞에 놓여 있었다. 푸른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려 애썼다. 도시 최고의 병원답게 사람들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바쁘게 병원을 오갔다. 그들 사이로 작고 구부정한 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백발의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빛바랜 낡은 옷을 입고 달아빠진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에는 잡다한 개인 물품이 들어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다. 피곤한 눈으로 화려한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정문에 다다르자 젊은 경비원이 재빨리 다가와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친절하게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국제병원인데 구걸할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경비원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난 구걸하러 온 게 아니야. 진찰 받으러 왔어. 경비원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비웃었다. 진찰이요, 여기가 어떤 병원인지 아세요? 여기 진료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할머니는 보건소에 가세요? 거긴 노인 무료 진료도 해준다던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떤 병원인지 알아. 난 응우엔 탐빈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 병원 최고 명의의 이름을 듣자 경비원은 더욱 짜증스러워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에이, 할머니, 장난치지 마세요. 빈 선생님은 병원 원장님이신데 할머니가 어떻게 그분을 안다고 그러세요? 어서 가세요. 진료받는 사람들 방해하지 마시고.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난 빈 선생님을 알아. 전화해서 물어봐 줄 수 있겠니? 경비원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할머니 같은 사람 만날 시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서 가세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떠나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머니와 경비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를 불쌍하게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성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경비원은 황급히 설명했다. 아, 흐엉 여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은 할머니가 계셔서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방금 차에서 내린 흐엉 여사는 경비원을 흘겨보더니 할머니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할머니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흐엉 여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응우엔 탐빈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흐엉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빈 선생님을 아세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경비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흐엉 여사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빈 선생님이 어떻게 할머니를 아시겠어요? 흐엉은 경비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빈 선생님. 저 흐엉인데요. 병원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시네요. 흐엉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는 의미를 알아채고 작게 말했다. 쩐티마이라고 해요. 쩐티마이라고 하시네요. 흐엉은 전화기에 대고 말을 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 누님이라고요 세상에.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흐엉씨, 마이 누님을 제 방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흐엉은 전화를 끊고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은 당황하고 두려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저를 따라오시죠. 흐엉은 부드럽게 말하며 할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마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흐엉을 따라 걸었다. 경비원 옆을 지나가며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병원을 잘 지켜줘서 고맙네. 자네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경비원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요. 방금 전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할머니의 뜻밖의 칭찬에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흐엉은 마이 할머니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건물 최고층 원장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올라가는 동안 흐엉 여사는 할머니와 빈 원장의 관계가 궁금했지만 마이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빈 원장을 보았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중년 남성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큼성큼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껴안았다. 마이 누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빈 원장의 목소리는 감정에 질식하다. 마이 할머니는 빈 원장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빈아, 괜찮다. 걱정 말아라. 그냥 내가 잘 지내나 보러 왔단다. 옆에 서 있던 흐엉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나 강인하고 위험 있는 병원 원장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빈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흐엉 여사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흐엉씨, 마이 누님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와 다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실 문이 닫히자 흐엉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가난한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넓고 호화로운 원장실 안에서 빈 원장은 마이 할머니를 편안한 소파에 앉도록 부드럽게 안내했다. 그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여윈 손을 잡았다. 누님, 어쩌다 이런 옷차림으로 오셨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빈 원장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이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단다.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좋은 병원을 세운 걸 보니 기쁘구나. 빈 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직원 교육은 실패했나 봅니다. 누님을 쫓아냈다면서요. 마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을 탓하지 말아라. 비나. 그 경비원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빈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마이 할머니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이 여성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이유였다. 그를 거두어 기르고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이었으니. 누님. 빈 원장은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죠. 마이 할머니는 빈 원장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다. 다 안단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는 말아라. 빈 원장은 감사와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마이 할머니가 고아원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와 길러준 힘든 시절을 떠올렸다. 어려운 형편에도 할머니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의사가 되라는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누님, 제가 어렸을 때 누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누구든 상관없이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제가 성공을 줬다 보니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빈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마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일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단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너를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흐엉 여사가 차와 다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마이 할머니와 빈 원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빈 원장은 흐엉 여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흐엉 씨, 이분은 저를 키워주신 마이 누님이십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이 병원을 세울 수 있었던 건 모두 누님 덕분입니다. 흐엉 여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영광입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원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흐엉씨, 15분 후에 모든 직원들을 대회의실로 불러 모아 주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흐엉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방을 나섰다. 빈 원장은 마이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누님, 저와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이제 모두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자오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함께 가자. 15분 후 병원 대회의실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경비원까지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회의의 이유를 궁금해하며 수렁거렸다. 빈 원장이 마이 할머니와 함께 들어서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자신들의 엄격한 원장이 수수한 옷차림의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빈 원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와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마이 할머니가 병원 입구에서 쫓겨난 일부터 자신의 집무실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다. 젊은 경비원은 이야기 속 자신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빈 원장은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누구에게나 그들의 배경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존중과 친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 할머니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은 마이 누님이십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제가 교육받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만약 누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도 이 병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많은 직원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은 단지 마이 누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빈 원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환자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든 존중받고 보살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 정신입니다. 그는 마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누님, 혹시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이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자애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단다. 다만 너희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구나. 이 세상에서 결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단다.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마이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빈 원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누님. 저는 오늘부터 우리 병원을 바꾸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환자의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존중과 인간애로 그들의 마음까지 보살필 것입니다. 그 회의 이후 호안가 국제병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환자 응대 방식부터 서비스 태도까지 모든 것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빈 원장은 병원의 자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환자를 돕기로 결정했다. 마이 할머니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한때 교사였고 그 후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데 헌신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할머니와 빈 원장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떠나기 전 마이 할머니는 빈 원장에게 말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빈아.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성공은 큰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빈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누님.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 할머니를 태운 차가 병원을 떠날 때 모든 직원들이 나와 배웅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의 작은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인간애와 존중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이후 호안가 국제병원은 뛰어난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병원으로 명성을 얻었다. 가난한 할머니와 성공한 의사의 이야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교훈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마을 어딘가에서 마이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며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다. 할머니에게 명예나 부는 필요 없다. 자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다. TV나 신문에서 호안가 국제병원을 볼 때마다 마이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는 인생의 숱한 풍파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마이 할머니가 빈 원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일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과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그날 이후 호안가 국제병원에 가난한 환자가 들어서면 더 이상 쫓겨나거나 무시당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맞이했다.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그 환자가 어쩌면 또 다른 마이 할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에게 삶의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원 원장인 빈 박사는 이러한 정신이 병원에 뿌리내리도록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윤리와 소통 기술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고,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을 설립했다. 어느 날 병동을 둘러보던 빈 박사는 젊은 간호사와 나이든 환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젊은 간호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구나.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 병원은 비싸기로 유명하잖니. 간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에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 건강이에요. 편히 쉬시면서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던 빈 박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꼈다. 마이 할머니의 정신이 병원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빈 박사는 마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일을 이야기했다. 누님, 오늘 제가 시작한 변화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마치 옛날 누님이 저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이든 환자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마이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기쁘구나. 잘했다, 빈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단다. 빈 박사는 할머니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누님, 다음 주가 누님 생신인데 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싶습니다. 누님을 모든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근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럴 필요 없다, 빈아. 난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아닙니다, 누님. 누님은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누님은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지금은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건 마땅히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마이 할머니는 승낙했고 빈 박사의 말대로 일주일 후 호안가 국제병원에서 특별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병원 직원들뿐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빈 박사는 자신을 길러준 마이 할머니의 이야기와 병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감을 준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수수한 아오자이를 입은 마이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앞에 섰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다. 단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파티 후 많은 직원들이 병원의 자원봉사 및 자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마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빈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재무보표의 숫자가 아니라 감동받은 마음과 변화된 삶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 후 마이 할머니를 배웅하며 빈 박사는 양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누님. 누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존중을 계속해서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마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내가 믿는단다, 빈아.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 매일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마이 할머니를 태운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빈 박사는 감정에 휩싸여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아직 멀지만 마이 할머니에게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인간애를 최우선으로 하는 호안가 국제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난한 할머니가 거대한 시스템을 바꾼 이야기, 부유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은 의사 이야기, 그리고 매일 선행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것은 존중, 인간애,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과 편견 없는 시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며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마이 할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일 것이다. 사랑과 존중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이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